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240맛의 고화소이면서도 고화소의 단점을 극복하는 이면조사형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더불어 399개의 AF 포인트 시스템을 탑재했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사용하시더라도 손떨림 보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영상까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실제 풀프레임 카메라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를 제시한 카메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풀프레임의 이상을 실현한 카메라 알파7R 마크2입니다. 각도가 요게 한 픽셀일 때 이 차이가 4240만 개의 차이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이 센서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 정보의 양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의 빛이 한 픽셀 한 픽셀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 픽셀에 받는 빛의 양, 정보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이나믹 레인지와 함께 화질이나 색감 등에 대해서도 장점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노이즈도 동일 화소 대비 훨씬 더 좋은 노이즈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위상차 AF를 탑재하기 때문에 좀 더 AF의 정확성, 속도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소니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센서 기술을 더했는데 로우 패스 필터를 삭제함으로써 화질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주변부까지 고려한 렌즈 디자인, 그리고 센서의 고스트나 플레어를 감소시키는 코팅, 더불어 비욘즈 X라고 하는 저희의 영상 처리 엔진으로 회절 현상이나 혹은 노이즈 처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파7R 마크2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역대 최고의 424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를 이용한 뛰어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알파7R 마크2로 촬영할 경우 중형 카메라에서 많이 느끼시는 이 생생한 피부 표현과 디테일, 질감까지 느끼실 수 있다고 프로 작가들 혹은 외국의 리뷰어들이 대부분 크게 호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렇게 큰 오페라 하우스 내에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 작은 부분만 확대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거울에 비치는 반사 혹은 이런 조형물들의 디테일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선회도를 갖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알파7R 마크2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심도 표현, 그리고 더 뛰어난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메라다. 그리고 역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풍경 사진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조사형 센서이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받으면서 동일 화소 대비 훨씬 더 적은 노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질을 저하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면조사형 센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센서의 화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화소가 단순히 2배, 3배 늘어난다고 해서 처리량이 2배, 3배가 아니라 그 화소에 따른 다양한 연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존 풀프레임 센서에 대비해서 이 이면조사형 센서는 이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배선층 자체의 구조를 조금 더 조밀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배선층을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영역 없이 훨씬 더 넓게 배치를 했습니다. 즉 도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보의 데이터량이 얼마나 더 빠르고 넓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급 소재인 구리를 썼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즉 처리 속도의 제한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 센서 대비 약 3.5배 정도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싱 빨라졌고요. AF 역시 빨라졌고 4K 동영상 역시 고화질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즉 센서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처리 속도의 제한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화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흔들림입니다. 아마 알파7R이나 타사의 고화소 DSLR 쓰시던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입니다. 고화소일수록 사진이 많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흔들림의 크기는 같지만 그 흔들림 크기 안에서 해당되는 화소수가 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찍었는데 사진은 막상 더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진의 흔들림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손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미러 쇼크라고 해서 DSLR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죠.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카메라에 진동을 주게 됩니다. 즉 사진에도 진동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50년 이상 된 SLI 구조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습니다.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 쇼크 자체가 없습니다. 즉, 첫 번째 흔들림 요인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셔터 쇼크입니다. 셔터가 흔들리면서 나는 진동이 카메라 사진에 전달이 됩니다. 알파7R 마크2에는 이 셔터의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새로운 브레이킹 메커니즘, 거기와 더불어 전자식 션막 속도까지 사용함으로써 이 셔터 쇼크를 2차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셔터 쇼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무소음 촬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셔터 쇼크와 함께 더불어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역시 셔터 쇼크에 대한 것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손이 흔들리는, 촬영자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알파7 마크2에서 선보인 5축 손떨림 보정이 알파7R 마크2에 탑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4240만 화소의 고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5축 손떨림 보정을 바디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5분의 1초,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손떨림 보정이 없는 경우는 뷰파인더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25분의 1초, 200mm 망원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많이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손떨림 보정을 켜게 되면 손떨림 보정 마커가 활성화되면서 반셔터 시에 내가 잘 찍나 할 정도로 갑자기 화면이 정지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촬영 조건입니다. 실제 확대를 해보더라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굉장히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좌측과 우측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 마련된 그 체험존에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9포인트의 AF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DSLR AF를 쓰시다 보면 이런 반응들 좀 있어요. 뭐 약간 그 속어로 뭐 구라핀이 발생을 한다, 핀이 잘 안 맞네 라고 하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과거 80년대 개발한 AF 구조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러로 2번 반사해서 AF 센서에 전달됨에 따라서 이 반사 미러나 서브 미러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핀이 맞지 않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위상차 AF 센서가 요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위상차 AF의 그 커버리지,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센서에 AF를 모두 박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미러가 없이 바로 센서로 빛의 손실도 없고 어떤 굴절도 없이 센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센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센서역 전체에다가 AF를 원하는 대로 박을 수도 있겠죠. 즉 기존 DSLR AF 시스템이 가진 단점을 이런 기술적인 요인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센서 속도가 이면조사용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AF도 빨라졌습니다. 기존 알파7R 대비해서 약 40% 빨라졌고요. 동체 추적과 가능하고 오연사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4K 동영상에서도 소니 렌즈 사용 시에 위상차 AF까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렌즈를 그대로 빠른 AF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4mm 사이즈 A 마운트 렌즈고요. 기존의 A 마운트 렌즈를 탑재했을 때는 이 정도로 느린 속도, 콘트라스트 AF밖에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대부분의 DSLR들이 동영상 시에 AF 잡는 거랑 비슷하죠.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메뉴에서 이번에 위상차 검출을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399개 포인트와 함께 이 정도 속도로 AF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소니 렌즈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메타번즈나 유명 아답터를 통해서 캐논이나 니콘의 렌즈들도 이 포인트와 이 속도를 그대로 즐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겪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놀랄 정도로 다양한 렌즈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AFC에도 굉장히 또렷하게 초점이 잘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쪽 뒤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저쪽에 저희가 또 타사 렌즈도 AF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4K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파 7R 마크 2는 이 출시 당시에 세계 최초로 풀프레임 포맷 그대로 4K를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였습니다. 좀 의아하죠? 실제 풀프레임 포맷을 지원하는 카메라 중에서 4K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타사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죠. 하지만 실제 이 화각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잘려서 촬영이 되게 됩니다. 자, 알파 7R 마크 2는 세계 최초로 이 풀프레임 화각 그대로 손실 없이 4K 촬영이 가능한 렌즈 결식 카메라다. 그리고 센서가 빨라졌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데이터량이 많아서 더 좋은 화질의 풀픽셀 리드아웃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이렇게 4K 촬영할 경우에 풀프레임 포맷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얕은 심도 그리고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풍부한 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제 4K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져서 빠른 메모리를 사용하셔야 이런 고화질을 즐기실 수 있고요. 더불어 동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슈퍼 35mm 포맷, 방송이나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맷 같은 경우는 픽셀 비닝까지 적용하지 않고 리사이즈 오버샘플링이라고 하는 화질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까지 더해서 화질에 있어서는 동급 4K 동영상 중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알파 7R 마크 2가 최근에는 영화나 방송 쪽에서 굉장히 선호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4K만 지원되기 때문에 7R 마크 2가 혁신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축 손떨림 보정, 이게 4K 동영상 촬영 시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399개 AF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4K 카메라를 가지지 못했던 이 두 가지 장점까지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4K 시스템 카메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 7R 마크 2의 특징은 바로 카메라 기본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뷰파인더가 기존 대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한번 뒤에서 체험해 보실 때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시고요. 옆에 있는 시도 조절 버튼을 시력에 맞게 맞추시면 기존의 어떤 전자식 뷰파인더보다 밝고 넓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칼자이즈 T-스탁 코팅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드웨어적으로 그립감, 다이얼, 내구성, 거기에 더불어서 USB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촬영을 하면서 USB를 전원 공급을 조금씩 더해서 촬영 시간을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기존에 많이 까주셨던 커스텀 버튼 지정 기능, 원하시는 기능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여기다가 매핑을 해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이 까주셨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받아 적어서 열심히 개선을 했습니다. 7R 마크 2에는 사진 저작권 입력 정보, 특히 많이 까주셨던 ISO 최저 셔터 속도 조절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라고 진짜 많이 까주셨던 리뷰했을 때 이제 초점이 맞은 부분으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가운데 확대 안 되면 막 움직이셔야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밝기 모니터링 기능, 그 다음에 화이트 단계도 세분화시켰습니다. 더불어 알파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파이 NFC 공유 기능,